안녕하세요. 절세 맛집 TV 오세무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세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증여 취득세입니다. 자, 먼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상담자분은 서울의 아파트를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A 아파트에는 상담자분 부부가 살고 계시고 B 아파트는 전용이 21평이고 5억에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B 아파트 같은 경우 10년 전에 4억에 취득을 하셨고요. 현재 시세는 10억,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은 6억인 이런 상황이세요. 자, 전세 준 이 B 아파트를 무주택자인 아들한테 이 전세를 다 포함해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듣기를 서울에 있는 아파트 증여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증여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한다면 또 언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싶어서 내방을 하셨어요. 자, 전세 포함해서 증여하는 경우에 전세가 만기가 되면 결국은 증여받은 아들의 주머니에서 이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만큼 아들한테 결국은 돈을 받고 판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유상으로 판 거래하고 무상으로 증여한 거래가 함께 있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해요. 증여하는 사람의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승계받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자의 채무에는 이런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은행 대출,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살았다든가 하실 경우에 대출이 있겠죠.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부담부 증여는 총 3가지 세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증여세, 증여니까 증여세,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 이렇게 총 3가지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받고 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가 양도세를 내셔야 되는 거고요. 아들은 2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는 거고,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 취득세는 유상으로 받은 취득, 유상취득분하고 무상취득분에 대해서 각각을 계산을 해서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유상취득은 이 승계받은 채무, 이 금액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봐서 일반적인 매매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증여재산 가액에서 이 채무액을 차감한 순수한 증여, 이 증여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으로 봐가지고 증여에 관련된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부담부 증여할 때 이 취득세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정리를 해보면요. 자, 무상인 경우 무상취득분, 무상취득분하고 유상취득분이 있는데 유상취득분은 그 채무 인수한 부분이죠. 자, 무상취득분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주택의 그 공시 가격에서 채무, 유상으로 인계받은 이 채무액을 차감한 이게 무상취득분의 과표가 되는 거고요. 자, 채무액 자체가 과표가 되겠죠. 자, 여기에 취득세율은 무상취득분에 대해서는 증여와 관련된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보통 3.5%에서 12%가 적용이 되는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유상취득분에 대해서는 매매취득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기본세율 1%에서 3% 이게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먼저 아버지의 양도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양도가액은 전세보증금 5억이 되겠죠. 여기에 2억을 주고
4억을 주고 취득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4억을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이 4억 중에서 시세 10억 중에서 이 부채, 이 5억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2억, 양도차익이 3억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오랫동안 보유하신 장기 보유 20% 적용을 해서 양도세는 대략 한 7,8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세요. 자, 아들의 증여세는 아들은 지금 시세 10억짜리를 채무를 끼고 받았기 때문에 순수한 증여분은 5억인 거죠. 이 5억에 대해서 직계 존비속간에는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니까 이 5천만 원을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7,760만 원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세요.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취득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적인 증여라면 취득세는 3.5%에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까지 다 부과해서 4%가 적용이 돼요. 근데 중과되는 증여라면 취득세 12%에 지방교육세 0.4% 이렇게 부과해서 12.4%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가 초과한다면은 농특세까지 부과가 돼서 13.4%가 적용이 되는데 사례에서는 전용이 21평이라서 농특세 없이 12.4%가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세요. 자,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이 증여가 뭐냐면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3억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어도 3억 이하라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 3억 여부는 이 3억의 기준은 뭐냐면 주택 공시가격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면 그 유상취득분, 채무인수분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을 할 때 세율 적용은 주택 공시가격, 이 주택 공시가격하고 이 채무금액, 이 둘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이 적용이 돼요. 이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먼저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까 주택 공시가격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된다고 했죠. 주택 공시가격이 6억이었고 채무가 5억이었기 때문에 차감을 하면 1억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자, 세율은 아까 서울이었죠. 조정대상 지역이고 공시가격이 3억을 넘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12.4% 중과가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1,240만 원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유상취득 전세보증금 부분이죠. 자, 채무액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5억을 기준으로 하고요. 5억인 경우에 아들이 무주택자니까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죠. 자, 1%에서 1%가 적용이 되겠네요. 6억 이하라서. 여기에 부과되는 것까지 합치면 1.11%. 자, 550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이 둘을 합산한 1,790만 원이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주택 공시가격보다 이 전세 보증금이 더 큰 경우에 취득세 어떻게 할까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이 6억이었고 전세 보증금이 5억인 상황이었지만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7억이다. 이렇게 된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때는 전세 보증금 이 7억을 전부 유상 취득한 걸로 봐가지고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7억에 대한 매매 취득세율을 적용을 하면 약 1,280만 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자, 정리하면 22년도에 부담부 증여를 하실 때 총 부담하는 세금은 1억 7,343만 5천 원이 나오는데요. 양도세가 7,793만 5천 원. 그리고 증여세가 7,760만 원. 그리고 취득세가 1,79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7,300 정도가 나오는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취득세가 많이 달라져요. 그 중에서도 증여와 관련돼 가지고 크게 변동이 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증여에 대한 취득세 계산을 할 때 아까 계속 우리 이제 시가표준액 이게 뭐였냐면 공동주택 가격이었죠. 공동주택 가격, 뭐 단독이라면 개별주택 가격이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계산을 했는데요. 내년 증여부터는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이 뭐냐면 매매 사례가액이거나 뭐 감정가액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시세 대비해서 한 70%인 거를 감안을 하면 세율이 변동이 되지 않고 그대로라고 해도 과세 대상 금액이 큰 폭으로 올라서 취득세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똑같은 상황으로 증여를 한다면 총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먼저 아버지의 양도세는 중과 유예 계속 된다고 가정을 하죠. 양도가액은 여전히 5억 똑같죠. 전세보증금. 그리고 취득가액은 안분한 아까 2억이 나왔었죠. 여기에 장기보유공제 22% 적용을 하고 그리고 뭐 기본공제나 이런 걸 다 하면 양도세는 7,542만 7천원. 장기보유공제가 1년 더 늘어서 2%더 늘은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중과가 유예되지 않고 중과가 돼버린다면 그런 경우에는 양도세가 얼마나 올까요? 자, 요 양도 차익은 똑같겠죠? 근데 장기보유 공제에 대해서 안 해주고 세율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세금은 1억 6,800 정도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다음 아들의 증여세를 한번 살펴보면 증여재산 가액은 10억에서 전세보증금 5억을 차감한 5억일 테고 증여재산 공제 똑같이 5천이고 과세표준 뭐 4억 5천에서 세율 적용을 하면 똑같이 7,760만 원이 나오겠죠. 증여세 부분이 변동될 건 없겠네요. 자, 그럼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23년이라면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우리가 보는 무상취득, 즉 증여라고 보는 부분하고 유상취득 부분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해서 합산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었죠. 자, 유상취득 부분은 마찬가지로 채무액이니까 5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을 해서 550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근데 무상취득 부분에서 아까는 공동주택 가격에서 채무를 뺐는데 이게 23년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아니고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 시가에서 채무를 뺀다는 거죠. 시가 인정 금액이 10억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죠. 10억에서 5억을 차감을 하면 5억을 기준으로 세율은 바뀌는 게 없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더라도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이 1억에서 5억으로 확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취득세가 이 6,2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두 개를 합산을 하면 6,75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죠. 자, 22년일 때하고 23년일 때 각각의 총 부담세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양도세는 22년에 7,793만 5천 원이었죠. 자, 23년에는 7,542만 7천 원. 중과 유예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증여세는 변동될 게 없었죠. 똑같이 7,760이 나오는 상황인데 자, 취득세가 22년에는 1,790이 나왔는데 23년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6,750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 그 부담하는 세금을 비교를 해보니까 세금 차이가 4,700만 원 정도 더 많이 나오는 23년이면 동일한 상황인데 4,7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게 중과가 유예가 안 되고 중과까지 되는 상황이었다면은 요 양도세가 1억 6,846만 5천 원이었죠. 총 부담하는 세금이 3억 1,300이 나와요. 그러면 22년도에 대비해서 1억 4천이나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시는 거죠. 부담도 증여하실 때 꼭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증여받는 사람, 즉 여기에서는 아들이죠. 아들이 소득이 있냐, 이 소득 유무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증여받는 사람 아들이 배우자나 아니면 그 직계 종비속한테 부담부 증여를 받는데 이럴 때 이 아들의 소득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이 유상취득분, 내가 그러니까 채무를 부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상취득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전체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가지고 취득세율을 계산을 해요. 오늘 사례인 경우처럼 전세를 끼고 증여해주는 경우에 만약에 증여받는 아들이 소득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세분, 내가 승계받은 전세분에 대해서도 1%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12%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만약에 올해라면 시가 표준액이 6억 전체에 대해서 12.4%를 적용을 해가지고 7,440만 원이 나오는 거고, 내년부터는 시가 인정금액인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12.4%, 1억 2,400만 원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증여세에서는 부담부 증여할 때 이 증여받는 사람 아들이 소득이 있냐 없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부담부 증여를 인정을 해주는데, 취득세는 그렇지 않죠. 증여세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부담부 증여할 때 취득세 적용하는 방법이, 올해는 무상취득분에 대해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이거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하죠. 주택 공시가격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걸 기준으로 증여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증여취득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그리고 유상취득분에 대해서는 그 채무액에 대해서 매매 취득세율을 적용을 하죠. 자, 이게 올해의 취득세고요. 내년이라면 23년이라면 무상취득분에 대한 과세 표준이 22년도처럼 주택 공시가격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기준금액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시가 인정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율이 똑같다라고 해도 세금은 아주 크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증여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 분들은 반드시 올해 내로 증여를 하셔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오늘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구체적으로 세금 관계를 증여세나 양도세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를 해보셔야 뜻밖의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